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한가연입니다. 오늘은 CJ그룹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CJ올리브영, CJENM 부문에 정규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요. 접수 마감은 계열사 상의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네, 전국 일자리 톡톡 오늘은 포항 지역 먼저 가보겠습니다. 포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강미승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미승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구인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네이처 ENT 주식회사입니다. 포항시 북구 중흥로 소재의 건설업체에서 건축시공 기술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본사 및 현장 공무, 건설 관련 서류 관리 업무입니다. 학력과 경력 요건은 무관하며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이며 급여는 연봉 3,3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로 임금 협의 가능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은 4월 14일까지입니다. 네, 포항에 위치한 기업 주식회사 네이처 ENT에서 건축 시공 기술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3,3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라고 하네요. 이어서 다음 구인 소식도 들려주시죠.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대현 ENC입니다.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소재의 산업생산시설 종합건설업체에서 회계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4대 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그리고 입사자, 퇴사자 서류 관리 업무입니다. 학력과 자격 면허 요건은 무관하며 경력 2년 이상이신 분 우대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이며 급여는 월 250만 원 이상으로 임금 협의 가능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여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대현 ENC에서 회계사무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자격은 무관하지만 경력 2년 이상을 선호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포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강미승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강원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명주 주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명주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정보 준비하셨나요? 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제이드 팰리스입니다. 이곳은 춘천시 남산면 경춘로에 위치해 있는 골프장 내 레스토랑 수목원 사업장으로 골프장 내 프론트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골프장 내 내방객, 체크인, 체크아웃, 고객 응대 및 예약 관리 업무이며 경력과 학력은 관계없고 급여는 연봉 2,700만 원이고 주 6일 근무에 주 40시간입니다. 스케줄 근무는 요일별로 휴게 시간 및 근무 시간이 상이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30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워크넷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춘천에 위치한 골프장 제이드 팰리스에서 프론트 사무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 6일 근무에 주 40시간 근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구인 소식 들려주시죠.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주식회사 GA입니다. 이곳은 원주시 행구 덕현길에 위치해 있는 LED 조명 제조, 경관 조명 사업, 산업 디자인을 하는 사업장으로 제품 디자인 및 공간 디자이너 2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경관 조명 디자인, 2D와 3D를 이용하여 제품을 시각화하는 업무이며 경력 2년 이상 우대하며 학력은 관계없습니다. 급여는 연봉 3천만 원이며 경력자일 경우 임금 협의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1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워크넷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주에 위치한 기업 주식회사 GA에서 제품 디자인 및 공간 디자이너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정도고요. 접수 마감은 6월 1일까지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명주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하셨습니다. 톡톡. 취업 최종 합격을 위한 마지막 관문 자소서 면접의 핵심 사항, 취업 거리사항 코너입니다.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선생님 네. 성함을 딴 이제 코너가 그러니까요. 생겼습니다. 취업 건의사항이에요. 건의사항이에요. 건의 아니고 건의사항인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거 어떤 감사합니다. 코너인가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약간 평소에 받는 질문 중에 어려워하는 질문들이 뭐가 있냐, 취업을 할 때 있어서. 예를 들면은 최근에 관심 있는 이슈 뭐 있어요? 한번 그거 써보실래요? 혹은 면접에서도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슈라든지 뉴스 같은 거 있어요? 라는 질문 자주 들어오거든요. 심장이 쿵하네요. 그렇죠. 사실 저는 뉴스를 잘 안 보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은 취업과 이렇게 실생활에 나오는 이제 중요한 이슈, 키워드들과 네.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기 쉽게 풀어서 드리고 그걸 또 이 자소서나 면접에 응용하라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워드를 통해서 자소서나 면접 때 필요한 내용들, 상식과 뉴스들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오늘의 첫 건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제가 집에 있는 동안에 너무 심심했어요. 집에 계셨어요. 네, 너무 심심해서 이것저것 막 해보다 보니까 너무 이게 재밌는 거예요. 뭐였냐면 챗 GPT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제는 챗 GPT, 제가 재미있게 해본 네. 프로그램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게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시작 전에 반대로 질문 하나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질문이요? 네, 약간 이게 긴장되는데? 챗 GPT에서 나온 답변이거든요. 네. 이 질문이 뭐였을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이 채널은 한국의 케이블 및 위성 TV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시청자가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 어디서나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구직 요령, 경력 개발 조언, 업계 전문가 인터뷰, 다양한 산업 및 기업 정보 등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정답! 정답! 한가영 기상캐스터. 장난이고요. 네. 한국직업방송입니다. 맞죠? 본인이 결국에는 내가 곧 채널이다. 약간 굉장히 내가 곧 채널이고 짐이 곧 하늘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이럴 수가 제가 당한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근데 직업 방송이죠. 네. 근데 이게 제가 그냥 너 직업 방송 알아? 라는 질문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제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챗 GPT가 굉장히 좀 놀라운 그런 고도화된 지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런 대화를 하고 있다. 실제로 이게 나왔던 질문이거든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한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터라 네. 영어로 질문을 했지만 네.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번역해서 보시면은 이 내용까지도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이 챗 GPT가 요새 한창 이슈가 됐고 또 네. 붐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요새 와서 이렇게 붐이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쌤? 일단은 저처럼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대단하다, 잘났다 막 이렇게 하니까 네. 너무 궁금해하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입소문이 빠르게 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대한민국에서의 입소문이 아니라 전 세계 단위에서 입소문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출시 단 5일 만에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뭐 셀래야 셀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또 이거 재밌더라 라는 이야기에 좀 계속해서 반복된 게 아닐까 싶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재미와 흥미, 뭔가 관심 사항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자체의 기능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진짜 충격적인 게 뭐냐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단순히 그냥 답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논문 작성을 한다든지 네. 번역을 한다든지
노래를 작사한다든지 작곡한다든지 네. 심지어 코딩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업무 수행 범위가 단순히 옛날에 우리 옛날에 그 핸드폰 앱 중에 심심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저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단순히 질문에 괜히 대한 시비 걸고 답변을 뭔가, 예. 그렇죠. 하는 그 정도, 시비 걸고 답변하는 정도, 그리고 또 답변해도 엉뚱한 답변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광범위하게 어떤 질문이든 다 응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이것들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슈가 된 게 아닐까 싶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AI들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심심이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그냥 어떤 특정 키워드라든지 단어가 나와야지만 그거에 대한 리액션을 해주고 이상하게 내가 이해를 못할 것 같은 거는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시리마저도 사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내가 살짝 문법이 틀린다 할지라도 대화의 맥락 전체를 이해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혹은 너 이거 잘못된 부분이야. 이거 다시 한번 찾아봐줘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네.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을 때 고치도록 하는 기능까지도 갖고 있다고 해요. 와.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대화형 챗봇이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AI다라고 하는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잖아요. 네. 뭐 하다못해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기만 해도 AI 로봇이 컨설팅해주는 포트폴리오. 근데 사실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게 정말 AI인가 잘 못 느끼겠거든요. 인공지능이 정말 실생활에 와 있나 이걸 진짜 못 느끼고 있던 터였는데 이 챗 GPT를 통해 가지고 진짜 인공지능이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일반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 맞아요. 저도 이렇게 들리는 그 이야기 중에서 그 과제를 제출했다거나 아니면 뭐 로스쿨 네, 의사 맞아요. 면허를 통과했다, 뭐 소설을 썼다, 그림을 맞아요. 그렸다 이런 내용을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일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AI를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나 어떤 면접에 대해서 제 코칭을 받거나 첨삭을 받거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오. 일단은 제가 정말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장편 소설 한번 써줘. 시놉시스 한번 만들어봐. 이러한 주제로. 네. 사실은 주인공이 알고 보니까 살인자였던 그런 주제를 한번 써줘라고 하니까 네. 정말 쓰더라고요. 와, 진짜요? 네, 진짜 그 맥락을 이해해가지고 시놉시스를 만들어줍니다. 막 약간- 완전 장편 소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줄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주더라고요. 와. 근데 그 완성도가 정말 높은가? 이거는 사실 또 퀘스천 마크일 수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해가지고 그 맥락에 맞게끔 워딩을 반복해가지고 노출시켜주는 그런 환경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좋은 글을 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이 좋은 글이 아니다라는 거는 결국엔 네. 자기소개서라는 거를 자기소개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 AI를 활용해서 쓰면은 쓸 수야 있겠지만 과연 그게 좋은 글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자기소개잖아요. 네. 근데 이제 AI가 아무리 내가 배경 설명을 해준다 할지라도 나만큼 온전히 나를 알까? 사실 그것도 별개의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써주세요라고 해서 그걸 복붙하는 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이 자소서로 통과해서 면접을 간다라고 했을 때 면접에서 분명히 질문은 본인한테 들어올 거지 네. 뒤에다가 챗봇을 납두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너무 이것만 이용한다라고 한다면요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다만 네.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응용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뭐냐면은 우리 MC 분께서는 본인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점? 하나만 뽑는다면. 전 잘 웃어요. 잘 웃는 긍정적이에요. 네. 그렇죠. 이 얘기까지는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전 잘 웃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대화가 단절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면접관이나 자소서를 쓰시는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잘 웃는 게 왜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될지, 왜 이 직무에 도움이 될지, 네. 왜 이 MC를 하는데 도움이 될지까지 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막연히 그냥 잘 웃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걸 어떻게 설득하지? 상대방한테 이게 정말 이 회사에서 일하는데 장점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지? 막막하잖아요. 이래 보시니까 지금은 이제 캐스터로서 이게 어느 하나 장점인지는 알고 있지만 네, 제가 잘 웃어서 이렇게 선생님하고도 잘 소통이 되고 이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근데 맞죠? 이거는 아무래도 실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네. 현직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잘 할 수 있지만 막연히 뭐 예를 들면 책임감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매사에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이 회사에서 일하는데도 도움이 될까? 이 직무에서 일하는데도 도움이 될까?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하면 이 장점이 정말 너네한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내 경험은 많은데 이게 정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런 친구들이 고민 끝에 챗 GPT에 가서 질문을 합니다. 책임감이 내 장점인 것 같은데 이게 진짜 회사 생활할 때 도움이 될까? 라는 질문을 하면은 챗 GPT가 정말 친절하게 책임감이 왜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런 걸 알려준다고요? 그런 걸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신박한데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분명히 본인 안에서 찾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설명하는 방식이나 방법, 이게 왜 도움이 상대방한테 될지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높여주는 논리적인 그 글의 구조를 잡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응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장점이라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단점이라 생각하는 거, 이걸 네. 어떻게 극복할지나 보완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좀 참조할 수 있는 참조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나의 스토리에 대한 정답을 물어보기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면서 챗 GPT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주의할 상황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거기 챗 GPT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요,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응용할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자기소개서 요즘 트렌드 자체가 제출하고 나면 그 자기소개서의 첨삭도 AI가 한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그러면은 그 AI들은 뭘로 평가를 하냐? 결국에는 표절률로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어절, 어구들이 네. 겹쳤는지. 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냥 그 글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나만의 색깔과 나만의 스타일로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결국에는 창과 방패의 대결처럼 AI가 표절을 확인하고 AI로 자소서를 쓰고 이 반복이 되면은 여러분들만 피해볼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을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진짜 이게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챗 GPT를 좀 더 좋은 방면으로 쓸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네. 뭔가 이제 이 챗 GPT 자체가 이미 일상생활에 조금씩 녹아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의 첫 번째는요, 전공자나 비전공자들을 나누지 않고 이 격차를 좀 완화시켜주고 있다는 거. 뭐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가 법률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방법이 결국에 변호사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네. 혹은 이제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근데 그게 시간과 돈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 챗GPT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는 그것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전공에 대한 지식들과 사항들은 어느 정도 이 단순하고 반복되는 질문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업무의 생산성도 굉장히 향상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가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답변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시간도 굉장히 단축되겠죠. 이거 어떻게 뭐 엑셀에서 이 단축키 어떻게 쓰는지 알아?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바로 알려줄 수 있는 거. 네. 내가 굳이 과장님한테 달려가가지고 과장님 제가 죄송한데 이거 진짜 빨리 하고 싶은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 단축키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수고를 덜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정말 유용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답변들이 뭐 네. 너무 미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텐데 네.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기 시작하면은 챗 GPT가 일상생활이나 일의 효용성을 어떻게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면접이라든지 자기소개서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면들이 긍정적인 사회적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다라고 어필을 해주시면 돼요. 그 예시로서 미시적인 걸 얘기하는 게 더 좋은 이유는요. 네. 듣는 사람도 결국에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돼야지 설명이 잘 되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너무 대단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네. 미시적이더라도 확실히 이해시킬 수 있는 이야기로서 좋은 점들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챗 GPT를 좋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말 세세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부정적인 요소는 없을까요? 일단은 이거 좋은 것 빼고는 다 부정인 것 같아요. 약간 중립이 없는 것 같아요. 중립이 없다고요? 중립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건 뭐였냐면은 새로 나온 챗 GPT 이제 4 버전이 있대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일상에 적용은 안 됐고 사람들한테는 이제 지금 제공은 안 되고 있는데 네. 이걸로 시험을 봤는데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 시험 테스트에서 상위 10%의 정답자들과 거의 비슷한 결의 답을 내뒀다고 해요. 정말요? 그렇게나 똑똑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답이 아예 그냥 수월하게 전문직 시험 테스트를 볼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와. 근데 그런 얘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영역을 이미 넘어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와. 결국에는 여기다가 저 얼굴만 살짝 붙여놓고 챗 GPT가 대신 답하게 하면은 무서워. 소름 돋아요. 다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소름이 쫙 끼치는데요. 그쵸? 네. MC 분한테 이 자리에 그냥
얼굴만 붙여놓고 챗 GPT가 진행하게끔 하면 진행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지 않을까. 건 GPT, 현 GPT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AI끼리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이제 언어적으로 뭔가를 진짜. 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직격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좀 부정적인 요소이자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좀 대응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 그러면은 이 챗 GPT가 우리를 대체한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또 기업들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인력을 좀 줄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챗 GPT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도 기업들에서 던질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은 어떡해요? 취업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기업이 효율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제조를 하거나 운영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네. 반대 의견을 굳이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A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했는데 저는 아닌데요? 라고 얘기만 해버리면은 이거는 뭔가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면접관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은 그냥 네. 그럴 수 있는 것 같다. 대체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넌지시 해주시는 거.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면접 보려고 왔는데 그럼 당신을 왜 뽑아야 라는 질문에 글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렵네요.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챗 GPT가 갖고 있는 한계점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그걸 좀 추천드려요. 일단은 이게 챗 GPT 자체가 자연어 인공지능 모듈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 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데이터들이 결국에는 단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주어진 단어, 질문에 대해서 다음에 올 단어를 유추해서 그거와 가장 확률이 높은 것들을 그냥 배열하는 형식의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릅니다. 정말요? 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 맥락을 다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맥락을 이해해서 그 다음에 올 단어들이나 그 다음에 왔을 때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것들을 찾아내는 것뿐이지 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와. 고도화된 고인공지능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답변과 그런 앤서과 퀘스천을 계속 반복하는 형식의 인공지능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모른다라는 거는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화의 맥락에 답변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 수학 계산은 약하다든지 전혀 생뚱맞은 이론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네. 문제들을 좀 보여지기도 한다라고 해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갈수록 고도화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네.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사람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엄청 좋은 답변을 주는 게 아니라 주어진 거에서 답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미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이 AI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를 한번 찾아본다면 그 안에서 좀 답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이런 신기술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챗 GPT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쌤? 저도 이제 이거 확인해 봤는데 네. 일단은 우리나라 큰 IT 기업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은 사실 카카오랑 네이버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군데에서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거를 예시를 들면요. 한국어 특화 AI 모델인 코 GPT라는 걸 만들었대요. 아, 그래서 이 연내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2,000억 개의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해서 한국어를 사전적 문맥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게 단순히 그러면 이해만 하면 끝나냐? 그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비서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비서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광고 카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뭔가 테이스터스 초이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옛날에 기억나는 그런 것들을 제공할 만한 한번 광고 카피 같은 거 작성해 봐 줄래? 아니면 나 내일 무슨 일 하는지 좀 알아봐 줄래? 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버티컬 서비스라는 거를 만들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다른 구글이라든지 MS라든지 하는 곳에서도 지금 뭔가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네. 카카오도 빠르게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내 영역 안에서도 응용을 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내가 이 사업 범위 안에 들어가서 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AI 관련해 가지고 가장 빠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저도 이용해 본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AI라고 생각이 안 드는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머신러닝으로 통해 가지고 뭔가 그거를 발휘하는 영역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클로바거든요.
클로바 중에 서비스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네. 음성 파일을 넣으면요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게 있어요. 오. 그건 이미 실제로도 적용을 하고 있고 많은 친구들이 대학 수업 때 쓰고 있더라고요. 대학 수업 때요? 네, 대학 수업 때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데 필기하기 귀찮잖아요. 녹음을 시켜서요? 녹음만 해놓고 그냥 놀아요. 이럴 그래놓고 수가. 집에 가서 그 파일을 넣어놓으니까 텍스트 파일로 쭉 변환을 해줍니다. 대박이다. 요즘에 심지어 더 충격적인 친구들은 뭐냐면은 네. MS에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그냥 프레젠테이션에다가 옮겨놓으면요 PPT 파일을 알아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까지도 나왔다고 해요. 와. 그러니까 발표조차도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자동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그 중심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인데 이 하이퍼클로바 초거대 AI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미션과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시로는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음성 텍스트 변환이라든지 네. AI 안부 전화 서비스라든지 혹은 네이버 쇼핑에서 개인화 큐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클로바 스튜디오 같은 것들을 선보인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검색 엔진이 기본이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 그거를 좀 더 고도화되게끔 만든다라고 합니다. 근데 네이버가 워낙 전통적인 검색 엔진의 최강자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그렇죠. 있어서 아마 이 AI 이 GPT와 비슷한 모델을 만든다고 했을 때 훨씬 더 앞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또 앞으로 취준생들이 GPT와 같은 AI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은 반대로 자신의 분야에서 이러한 변화가 찾아올 때 좀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그쵸.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 진짜 궁금해요. 저 제일 중요한 건요. 위험하거든요. 맨날 이렇게 뉴스에서 챗GPT 자랑하고 네. 뭔가 지금 제가 이런 방송에서 챗GPT 엄청 설명하고 네. 하는데 실제로 이용해 보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실지 궁금해요. 이용해 보셨나요? 저는 한가영 기상캐스터 아니 이거 물어봤어요. 오, 그것만. 예. 그래도 물어봤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알더라고요. 알아요? 예. 오. 이런 것만을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는 거에서 끝나지 실제로 이용해 보는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이용해 봐야지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이며 네. 어떻게 내가 대응해야 될지도 보일 수 있거든요. 아. 모든 친구들이 내가 직무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 어떤 회사에 지원할지가 다르기 때문에 네.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서 나의 개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회사에 관한 질문 그리고 나에 대한 질문까지도 많은 영역을 한번 달아보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겠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보일 겁니다. 네. 끝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AI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AI와 함께 이겨내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I는 내 친구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쌤과 함께했습니다. 쌤 감사합니다. 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톡톡!